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31살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결혼할 남자친구와는 1년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으니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서로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월급은 제가 조금 더 많았지만 집안 형편은 서로 비슷해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가끔 싸우긴 해도 이 정도도 안 싸우는 커플이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싸웠다고 해도 거의 제가 분위기를 풀죠. 제가 저희 집 막둥이 셋째 딸로 자라서 워낙 애교도 많고 어디에서든 제가 분위기 담당이에요. 그래서 싸워도 그게 오래가지 않죠. 하지만 그에 비해 예비신랑은 성격이 좀 고지식하고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본인 말로는 본인 어머니 직업이 교사이시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이 좀 까다롭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연애할 때 딱 3번 정도 얼굴을 뵌 적이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니 저한테 집밥을 해주겠다며 몇 번 초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도 많으시고 보통의 시어머니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얼굴도 몇 번 뵙고 예비 신랑네 집안 분위기도 겪어보니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으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전 직장 때문에 올라와 있으니 솔직히 부모님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명절 때나 생신 때는 무조건 가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시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혼 얘기를 하러 예비 신랑까지 데리고 가니 더할 나위 없이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번에 집에 가는 게 대충 5개월 만이더라고요. 전 내려가기 전에 엄마한테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막내딸 이번 주 주말에 집에 내려가.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예비 신랑이랑 같이 내려가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있어야 돼. 나 엄마표 해물탕 먹고 싶어. 어머머, 드디어 우리 막둥이도 시집을 가는구나. 내가 얼마나 예비 사위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보네. 맨날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 막둥이도 결혼을 하네. 엄마가 해물탕 끝내주게 끓여놓을 테니까 예비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알려줘. 해놓을게. 하시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결혼할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 위로 큰언니랑 둘째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 다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러니 저희 아빠는 매번 저만 보면 이제 너만 가면 우리는 졸업이라고, 그러니까 어여 가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시면 아빠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았죠. 그렇게 전화가 끝이 날 때쯤 그리고 막둥아, 네 아빠가 요새 머리가 더 빠졌는데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 며칠 전에 가발을 하나 맞췄거든. 그러니까 아빠 보고 놀라지 마. 아빠가 가발 쓰니까 더 젊어 보이고 좋더라고. 아, 그래? 우리 아빠 완전 신세대네. 알겠어.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의 달라진 모습도 궁금하고 빨리 집에도 가고 싶고 예비 신랑도 얼른 저희 가족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게 주말에 예비 신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언니네 식구들과 오빠네 식구들까지 오니 집이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 보니까 너무 좋았고 아빠의 달라진 모습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과 언니 오빠와 얘기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화기애애한 상황 속에서 첫 만남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이틀 정도 월차를 내서 오랜만에 부모님네 집에서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역까지 예비 신랑을 데려다주고 저랑 단 둘이 집에 오는데 제가 먼저 아빠한테 아빠, 예비 사위는 어떤 거 같아? 마음에 들어? 성격도 좋아 보이고 너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일단 첫인상은 합격이야 합격 하며 웃으셨어요. 아빠가 첫인상은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 아빠, 그건 그렇고 가발은 안 불편해? 나랑 둘이 있을 땐 벗어도 돼. 가발 오래 쓰고 있으면 땀도 차고 불편하잖아. 하며 벗겨드리려고 하는데 아빠가 버럭하시며 내비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정색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했는지 알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엄마한테 집에 오면서 아빠랑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아빠가 화 많이 나신 것 같다고 어쩌냐고 하니 갑자기 엄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고 도대체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저희 아빠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신 거고요. 대장암 3기로 암 수술까지 받으셨다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막 울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 제가 곧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워낙 네가 막내로 자랐는데 아빠가 저한테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대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언니랑 오빠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철부지처럼 저만 몰랐던 거죠. 그날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빠는 엄마랑 저랑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는 방에서 나와서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뭐하러 막둥이한테 얘기를 해. 막둥이도 며칠 집에 있으면 눈치를 챌 텐데 알 건 알아야지. 그래도 막둥아, 예비사위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있어. 이제 좋은 날 날까지 잡을 텐데 그 상황에서 아빠 편찮으시다고 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 알겠지? 하시는데 저도 울면서 알겠다고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신랑한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죠. 자기야, 나 지금 막 도착해서 연락했어. 응, 잘 도착했어? 오늘 많이 피곤하지?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좀 쉬어. 응, 좀 피곤하네. 근데 자기야,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혹시 아버님 가발 쓰셔? 응? 응, 아빠 가발 쓰셨어. 그건 왜? 내가 정확하게 보긴 했구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연세 드시고 머리가 많이 빠지셨거든? 근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시라고 해. 그 연세에 무슨 가발까지 쓰셔? 그게 더 두피에 안 좋아. 라고 하는데 예비신랑이 이런 지적까지 하는 게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부모님의 신신당부대로 아빠가 항암치료 중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가 워낙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래서 딸 결혼시킬 때 조금 젊어 보이고 싶으시대 하며 대충 넘겼어요. 그렇게 이 얘기는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예비신랑은 매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아버님은 아직까지 가발 쓰신대? 하면서요. 결국 제가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 예비신랑이 저희 아빠 보고 상견례 때는 가발 쓰시지 말라고 해 라고 하는 소리에 뚜껑이 열린 겁니다. 저는 울면서 자기가 지금 우리 아빠 사정을 아냐고, 아빠 지금 대장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해서 가발 쓰신 거라고 꺽꺽대며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예비신랑도 아차 싶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며칠 뒤 있을 상견례 자리에 나오시기 힘드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빠는 제 앞에서 끝까지 아픈 티를 안 내시려고 지방에서 올라오셨고 상견례 자리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식사 도중 너무 힘들어하셔서 결국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부모님과 언니 오빠를 배웅하러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고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는데 식당 룸 밖에서 예비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 난 저렇게 경박스러운 차림은 또 처음 본다. 아니, 네 예비장이는 머리에 그게 뭐니? 아무리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 티가 팍팍 나는 가발을 쓰고 나올 줄은 몰랐네. 아우, 그 가발 쓴 사람 앞에서 밥을 먹으려니까 아주 헛구역질이 나는데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곤욕이 따로 없더라. 아, 그러게요. 제가 힘드시면 오시지 말라고 말까지 했는데 가발 쓰고 오셨네요. 뭐 항암 치료 때문에 쓰시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저렇게 중간에 가실 거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식구들 입맛까지 다 떨어지게 하시네요. 아니, 네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거면 저 집 식구들은 배려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암환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가발을 볼 때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나? 아니, 그럼 설마 결혼식 때도 저 가발을 쓰고 오신다니? 엄마, 결혼식 때는 더더욱 쓰시겠지. 아, 오빠가 말 좀 잘해봐. 결혼식 때는 오지 말라고. 아니, 아까 보니까 계속 식은땀 흘리는 것 같던데 결혼식 때 괜히 쓰러지거나 그래서 아수라장 되는 거 아니야? 아, 결혼식은 생각도 못했네. 엄마, 그럼 그냥 결혼식 때 오시지 말라고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는 내내 정말 치가 떨리고 열이 받아서 죽는 줄 알았네요. 저는 저런 예비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문을 탁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예비시댁 식구들 얼굴이 새빨개져선 전부 다 굳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간들한테 뭐요? 우리 아빠가 쓴 가발 때문에 결혼식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요? 당신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지금 와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장인어른 얘기한 게 아니라 딴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 너도 원래 이렇게 치사한 놈이었냐? 딴 얘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당신네들 하는 얘기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거든? 내가 들은 얘기 하나씩 다 해줘? 당신네들이 내 부모를 그따위로 생각하면 나도 이 결혼 할 필요가 없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대우받고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너랑 미쳤다고 결혼을 해?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예비시모라는 사람이 저한테 어디 어른들 앞에서 예의 없게 소리를 지르고 있냐며 저한테 다가오셔선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시는 겁니다. 내 밑에 너 같은 학생이 있었다면 아주 내 손에 반은 죽었어. 어딜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파혼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들 앞에서 이따위로 행동해도 된다고? 네, 다른 사람이 저희 부모님 욕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아빠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요. 암환자랑 그 가족들 마음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당신들 어디 한 군데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야, 너 우리 부모님한테 말이 그게 뭐야? 너야말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는 너는 우리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며 소리를 지르니 예비시모가 또 제 어깨를 한 대 치시며 밀치시는데 저는 그런 예비시모한테 당신 지금 계속 나 치고 있는데 이거 엄연히 폭행이야, 폭행.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너 나와. 예,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것까지 공감을 해줘야 되니? 웃기는 애네 하시는데 저는 예비신랑한테 니네 집같이 이런 집안 처음 본다며 순 가식덩어리들이라고 여태까지 나한테 잘하는 척 인자한 척 연기한 거냐고 했어요. 저는 이딴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고 하늘이 나를 도왔다고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내 인생 골로 갈 뻔했다며 파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엎고 나왔는데 며칠 뒤 예비시모가 연락이 와서 땡땡아, 저번엔 내가 술이 좀 과해서 말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해. 결혼 준비 다 해놓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화 풀어라.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니? 하시는데 그런 예비시모였던 사람한테 아줌마,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사과 같지도 않는 사과하면서 다시 결혼 진행하라고요? 내가 당신네들 민낯을 다 봤는데 미쳤다고 결혼을 하겠어요? 왜요? 남들한테 파혼했다고 얘기하는 게 창피하긴 하나 보네요. 그렇게 평생 가식 떨면서 사세요.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어디 하나 아파봐야 내 심정을 아시겠죠? 하며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식당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갔음 평생 저런 인간들한테 속아서 살 뻔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파혼했네요. 뭐 언젠간 저 인간들 민낯을 알게 되겠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번 1000번 낫잖아요. 지금은 차라리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본가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결혼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셨겠어요. 정말 예비 시댁 식구들 공감 능력이 어디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픈 사람을 두고 그런 지적질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당사자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파혼하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시려고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으셨겠지만 털어버리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건강도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